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김해 시가 추진하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증설 사업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인 경남의 딸기 대부분이 국산 품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에서는 교육계의 잇단 성비위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올해 경남의 사건 사고를 돌아봅니다. 김해시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입니다. 하루 33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지만 김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23%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김해시는 하루 처리 용량을 200톤 더 늘려 처리 비율을 50% 이상 높이는 증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비와 도비 등 4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반경 10km 내외의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용량 중 50톤은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반대 주민들은 악취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음식물 폐기가 일일 50톤 정도가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속에 저희들이 또 몇십 년 동안 또 살아야 됩니다. 김해시는 악취가 발생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국비를 들여 만든 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감사원에 사업 적정성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공사를 중단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부터 새로 하자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김해시는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처리장 증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첨단 공법을 적용해 주민들의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냄새가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유출이 되면은 바이오가스 생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처리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갈등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요즘 딸기가 제철인데요. 고품질의 국산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은 전국 최대의 딸기 주산지로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 시장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경상남도 육성 품종인 금실입니다. 신품종이어서 농가 보급은 아직 2%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한 데다 당도가 높아 고품질 딸기로 빠르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랑 농가들이 금실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또 더 금실 농가가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제 주위에도 금실 심는다고. 역시 국산 품종인 서량입니다.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많아 경남 농가의 80% 이상 보급된 주력 품종입니다. 또 다른 국산 품종인 매향까지 수입 품종을 대체하면서 경남 딸기의 국산 비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인 경남은 국산 품종을 앞세워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출 물량의 90%가 경남 딸기입니다. 수출에 적합한 품종이 재배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경남 지역에 접하였고 경남 지역이 대규모로서 딸기 재배 단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딸기 번식에 쓰이는 어미묘의 원천이 되는 원원묘 생산 노력도 활발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서량과 매향, 금실, 세 품종의 원원묘 5만 5천 주를 생산해 영농법인과 육묘업체 등에 보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현재 흐린 날씨를 보이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은 경남 북서 내륙부터 시작해 저녁쯤 경남 전 지역에 눈이나 비로 오겠는데요. 오늘 서부 내륙 지역은 1에서 3cm, 그 밖의 내륙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5mm 내외로 많진 않겠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늦은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어제와 기온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창원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2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영하 3도, 산청도 영하 3도, 거창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추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에선 어제 하루 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연휴 동안 검사량이 적어 다소 주춤한 듯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어제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던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 10명은 기존 확진 환자의 접촉자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6명은 본인이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남 교육청 직원 2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을 받아 교육청 관련 확진 환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었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던 박종우 교육감은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거제 해수 보양온천과 관련해선 확진 환자의 가족 2명이 거제에서 추가됐습니다. 사천의 10대 여성은 하루 전 확진된 여성과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석해 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이 확인돼 해당 학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위 프로그램을 중지할 것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경상남도는 어제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지역 연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제시엔 1월 4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합니다. 이 기간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 음료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도 금지됩니다. 또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된 무인 노래방과 무인 PC방의 집합도 금지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도내 확진 환자 1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상대 기숙사 한 동을 제2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시민행동이 이통장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진주시와 진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통장발 코로나19 사태로 진주는 타 지역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책임은 진주시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진주시에 재난 관련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해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민의힘과 무소속 진주시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경남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교사들의 성비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또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공분을 샀는데요. 올해 경남의 사건 사고를 이재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6월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건 이 학교 40대 교사. 이 교사는 전임 근무지에서도 불법 촬영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역시 범인은 이 학교 30대 교사였습니다. 3년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스쿨미투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4명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 학교 내 징계도 정직과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불렀습니다. 미투를 했는데도 교사가 남아서 수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 4층 높이의 가파른 지붕을 타고 이웃집으로 넘어가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 9살 소녀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거나 옆집에 넘어오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죽는 거는 내 한 가지라고 애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1심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올 초 진주에서 50대 남성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연말 양산의 동거녀 시신 훼손 사건 등 끔찍한 잔혹 범죄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초 철도가 지나는 6개 지자체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는 1월 5일엔 거제와 통영, 고성에서 6일엔 진주와 산청, 합천에서 각각 열립니다. 최근 진주시 채용비리 특위 구성안 상정을 두고 의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진보당이 공무원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 지부가 고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의회 질서 유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간과하고 의장석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과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창군이 가막산 정상에 야간 경관용 LED 조명과 캠핑 시설을 보강하고 둘레길 공모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최근 해인사를 방문해 가막산 둘레길 조성과 진입도로 확장, 포장 사업에 포함된 사찰 토지 사용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자인 도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8호로 시세 50%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LH 온라인 청약센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도내 건물주는 내년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에게 내년도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도 25%포인트 확대합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의 지난 21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한 주 전보다 0.68%, 의창구는 0.5% 상승해 규제 직전과 비교해 성산구는 40.4%, 의창구는 44.4% 각각 감소했습니다. 인근 마산 하포구와 마산 회원구, 진해구, 김해시 등의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통합지방자치단체를 준광역시 개념의 직통시로 인정하고 특별자치시세 등 11개 세목을 직통시세로 하는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통합창원시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재정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창원을 직통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예비문화도시는 내년 한 해 동안 예비사업 추진평가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둘째아 출산 가정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첫째아를 출산하는 가정에도 100만 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수소 청소 트럭이 내년부터 창원시 마산 하포구 일대에서 실증 운행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현대자동차 등 5개 기관이 개발한 수소 청소 트럭은 1회 충전 시 350km를 주행할 수 있고 기존 청소 트럭에 비해 배출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과 진동이 적어 쾌적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어제 방위사업청과 수리온 헬기를 2024년까지 납품하는 1조 500억 원 규모의 4차 양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또 2025년까지 수리온 헬기의 부품 공급과 정비 등을 전담하는 1,121억 원 규모의 군수 지원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어제부터 시작해 내년 1월 8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한 탄력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문, 집행정지 사건을 비롯해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 공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한 기일은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